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 문제를 얘기하는가, 그게 왜 이게 대북선거와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도 보시지만은 북한 미모의 여성 가장한 입사 지원 소리, 이게 무슨 말이야? 미모의 여성으로 가장했다는 소리는 미모의 여성이 아니란 소리였나? 하여튼 간에 아니면 트랜스젠더인가? 어쨌든 입사 지원서로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했다. 북한 애들이 공작원문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취직한 다음에 해킹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에? 비트코인 거래소 안에 북한의 스파이가 있었다니까. 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한국은 비트코인의 엑스맨, 북은 진정한 킬러. 같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을 노려가지고 저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JTBC에서 가짜 뉴스를 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사기 대상의 대부분이 문정권 지지층이었다. 맞습니다. 30대,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걔네들 코 묻은 돈 다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통계만 봐도 다 나오는데 사실이었지.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연금 날라갔다. 정말 안 날라간 거 맞아요? 계속 빗썸이랑 따로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당했었죠? 그 돈 날라갔죠? 그 돈에는 국민연금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응? 날라갔잖아요. 지금은 국민연금 어때요? 지금 돈 벌고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국민연금 제가 받을 나이가 되면은 못 받게 됩니다. 못 받게 되는 건 단순한 저출산 문제만은 아니에요. 투자 실패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족족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의심하냐면 의도적 투자 실패라고 생각도 해요. 왜? 돈 빼돌리려고. 이런 일이 중앙아시아 제가 있던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수법이야.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소비에트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의 JTBC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게. 가상통화 자금, 북한 유입 우려, 한국은행에 보고 요구했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안 나오네?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니까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그래서 JTBC의 사람들이 기자정신이 있었다면은 공식 기관에 물어보지 말고 따로 뒷담화로 인터뷰 까야죠. 녹취 따고 개인별로 접근해서. 왜? 그때 다 함구령 내였으니까.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두고 신경전 벌였잖아요. 그쵸?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북한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것 같다는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했다고요. 그랬으니까 미 재무부에서 사람이 2번인가 3번 왔었잖아요. 아까 이 여자, 요 여자. 왔었잖아요. 직접 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험했잖아요. 응? 근데 뭘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좀 JTBC에서도 정확하게 이 비트코인 문제를 파고들려면은 재무부의 인터뷰 왜 안 따? 미국 재무부 사람은 왜 온 거예요? 그건 재무부에 관련 저 여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돼요. 당신이 왜 왔었습니까? 왜?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가. 그렇죠? 그래서 금융관계위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에 블랙머니가 흘러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옵니다. 북한 나왔죠? 가상화폐 나왔어요. 마약 조직 나왔고 테러 조직 나왔습니다. 이거 왠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또 여러 번 강의한 게 있었어요. 북한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해상 봉쇄를 해갖고는 북한의 북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왜? 북한이 돈을 벌어들이는 돈주머니는 오늘날은 북한 내부에 있는 게 물론 내부에도 있지만은 바깥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얘네들 마약하고 커피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어디서 하느냐? 카톨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물론 좀 나오겠지만은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도 카톨릭 신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해요. 그 지역에 좌파 혁명 정권을 세울 때 북한의 군간부, 특수부대, 그 다음에 무기 그걸 제공해서 좌파 정권을 설립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금 결제를 땅을 제공해 줬다고요. 그럼 그 땅을 받아가지고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마약을 생산해가지고 그 마약을 팔았어요. 어디로?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래서 그 대금으로 핵 개발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강의했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미국 재무부 한 얘기와 제가 얘기한 얘기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가상화폐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온갖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 북한 첩자까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건 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조사해봐야죠. 미국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의회 북한 가상화폐 통한 제재 회피 심각히 우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메넨데즈 의원은 6일 상원은행이 청문회에서 VO,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기자와 만나 북한은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고안할 수 있다는 역량에 입증이 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에 의회는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의회 차에서 이걸 토론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JTBC는 이걸 왜 가짜뉴스라고 보도하지? 그럼 미국의 소리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그럼 그쪽 기자 만나서 해보던지.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소리 기자 그때 옛날 때 북한 석탄 세탁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소에 썼다는 거 기자 보고한 거 쫓아내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JTBC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나팔수가 됐습니까? 응? JTBC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권력에 대항해서 진실된 언론을 원래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근데 왜 오늘날 JTBC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합니까?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금융과 정보기관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 나올 때는요, 미국에서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보기관에서 다 포착을 했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터뜨려서 즉 법에 의한 제재를 하기 위한 구체적 관련 증거법들을 그러니까 증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래서 그때 최근에 나온 게 뭐였냐? 북한이 ATM 현금 탈취해서 가상화폐 활용한다. 계속 나와요.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 세탁한다는 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뉴스입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그룹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겨냥한 현금 탈취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국 NSA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북한이 현금 탈취 후 북한으로 자금을 옮길 때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 코브라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북한이 빼돌린 돈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옮겨질 때 가상화폐가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It's the anonymity, right, that North Korea actually cares about. Is the flexibility, right, in the system. All this can be done online without any humans involved. And we know that you can exchange dollars, right, virtually, right, for coins. 국가안보국 NSA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을 지낸 모리우치 국장은 실제로 동유럽과 남미의 범죄 집단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나크라이 공격 이후에도 자금을 옮기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했다고 모리우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Or I guess the only example really of how we know North Korea has used cryptocurrency came from the WannaCry attack. So 6 transactions in early August. Those Bitcoin were then moved into a mixer. 전문가들은 북한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 정부에 사이버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북한이 중동 일대에서 여전히 불법 무기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망을 피해 제3국 대리인을 앞세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주제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리아 화학무기 확산의 책임이 일정 부분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sells to whomever will buy their terrible stuff, and I think Syria will buy their stuff, and so they continue to sell and to provide capacity.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3국 국적의 대리인들을 앞세워 지속적인 무기 밀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망을 통해 북한이 한때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톨 교수는 대북 유엔 제재를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key way to go after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is to go after the financial network that supports it. 현행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대신해 돈벌이를 해주는 외국 개체들을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So let's hope that that pressure increases, especially focused at those foreign entities that are working for North Korea.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 터키 기업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4일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에서 핵 못지않게 위험한 북한의 화학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폐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조금씩 풀지요. 이거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에도 우파 채널에서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했어요.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북한 애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한국에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시리아다가 무기 판매 대금을 쓰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일반에 대해서 나오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사람들이 너무 미국 쪽 정보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전략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보지 않고 얘기를 하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권 측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 4월 12일에 북한이 매달 1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9월 24일에는 강경화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 북핵 문제 협조 강화 이게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생뚱맞을 거예요. 일단 다 읽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시리아 난민 1200명 불편한 시선에 숨죽이고 살아 뭐 이렇게 시리아 난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22일에는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우려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4가지. 어쨌든 예멘 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월 21일에는 뭐가 나오냐?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 대규모 북한 석탄 중개 대가, 뭐 수사 의지 불투명 이런 북한의 석탄 세탁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10월 4일은 북한 해킹으로 거액을 훔쳐갔다. 10월 6일에는 북한 제재 피해 중동선 무기 장사한다. 이 모든 뉴스가 다 하나입니다. 이 모든 뉴스가 뭐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조달을 받는데 그 조달되는 창구가 한국이며 그렇게 해서 무기 거래를 하는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의 특히 예멘과 시리아 국가다예요. 이 기사는 하나의 기사예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통합된 몸체로 봐야 돼, 이 기사 자체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얘기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기사에. 그렇죠? 자, 무기거래 대금 결제. 그래서 아까 거기도 보면 그 나이 드신 그 벡터 교수님인가? 그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금줄을 끊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죠. 어쩌면 이렇게 미국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폭격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자금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금을 끊는 거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빗썸 이런 거래소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킹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ATM기를 지금 해킹해서 앵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은행 강도 짓이거든. 왜? 하다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막히다 보니까 ATM기를 이제 해킹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의 또 좌파 언론이나 뭐 미국 좌파 언론 포함해서 그 말을 갖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정치는요, 권모술수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트럼프가 뭘 했나만 보세요. 완전히 북한을 옥죄고 있다니까요. 북한 정말 굉장히 지금 쪼달려요. 제가 보면은. 왜냐? 북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경제 봉쇄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코너로 몰고 있어요. 자, 아까 그 제가 얘기했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쪽 기사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강경화 감비아 외교장관과 회담 이런 얘기 나왔죠?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 그거 아십니까? 무기 거래하는 나라예요. 북한이랑. 감비아, 잠비아, 시에라리온, 뭐 나이지리아, 콩고, 뭐 그 일대 국가 다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나라만 왔을까? 응? 자, 보실까요? 여기부터 보면 이제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작년 9월 유엔 그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11개 나라, 그게 뭐냐? 앙골라, 베닌, 보스와나,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에트리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이러한 11개의 국가가 북한과 무기거래, 그러니까 군사적 연대를 한 거 혐의가 있다는 거를 말했잖아요. 이게 무기거래예요, 얘네들. 왜 북한과 무기거래하는 나라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만납니까? 왜? 돈 세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 무기 대신 퀵서비스 해주려는 거예요. 대금 결제는 간단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 상상인데, 보통 이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그런 어떻게 그러면은 그 대금 결제 지원을 해줬느냐? 과거 그 소비에트 국가나 이런 애들이 유니세프 같은 걸 이용했어요. 국제기구. 왠지 아세요? 인도적 차원.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인도적 차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아프리카에다가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무상원조거든요. ODA. 그럼 그 무상원조 자금이 무기 대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가 지불 능력이 없거든. 아프리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 돈을 가지고 무기 대금 결제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국가에다 지금 ODA 지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ODA를 지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무상원조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무상원조를 할 때는요. 북한이랑 무기거래하는 나라는 빼야 됩니다. 그게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북한이 무기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ODA, 무상원조를 지원하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북한한테 갑니다. 아니죠. 수수료는 빼먹지. 수수료 떼고 어쨌든 북한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줄부터 끊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무상원조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썼어요. 빗썸이 러시아 국책은행 가즈프롬뱅크입니다. 가즈프롬뱅크와 가상화폐 거래소 협력 추진을 한다고 했고 또 뭘 했느냐? 가즈프롬뱅크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 논의. 이거 왜 할까 하는 거예요. 돈 세탁 아니에요 이거? 러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했죠 러시아.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하고 나토가 움직이면서 러시아 견제 쪽으로 방향이 선회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의문의 무기고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군데가 동시다발로 터졌댔죠?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지금 트럼프한테 연락이 깨져가지고요.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중국 지금 돈이 없고 그렇게 상태예요. 경제 망하려고 그래요. 드디어 구원투수로서 러시아가 등장한 것 같아요. 과거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해서 대북송금이나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도 거기에 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나왔느냐? 그 빗썸에서 앞으로 자체 토큰을 개발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잖아요. 비트코인 해갖고. 그럼 그 수익을 한국 돈 원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주겠답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토큰을 받으면 어디다 쓸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디 회사에서 주는 뭐 식권 같은 거예요.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 받으면,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상품권 받으면은 저기 어디야, 저기 신세계 같은 데서 못 쓰죠? 다른 백화점이니까. 빗썸에서 자체 토큰이 개발된다면 우리가 토큰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를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원화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체 토큰이 나오면 토큰을 100만 개를 갖고 있을 때 뭐예요? 원화로 환전이 되지 않는 한 토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예상되느냐? 토큰 거래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큰을 현금화시키는 거래소가. 그리고 토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래소가 탄생하려면은 토큰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움직일까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힌트는 여기 있다고 봐요. 이미 가상화폐를 가지고 웹보드 게임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의 돈을 게임머니로 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빗썸에서 토큰이 나온다면 그것은 게임머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머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대북송금으로 돈 세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니지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거 아이템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포인트 올리게 싸우고 하죠. 그거 서버 어디다 만들었었어요? 옛날 때 중국에다 만들었었죠. 대규모로. 응? 그러면서 거기서 무기 아이템 같은 거 돈 주고 사고 거래했었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지.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북한으로 가죠. 토큰이 게임과 만나게 되면서 게임 머니가 되면은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왜? 서버 해킹하면 되잖아요. 응? 돈 뺏어 먹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서버를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두고서 그 서버 해킹해버리면 되지.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응? 인건비 때문에. 자, 요렇게. 러시아 가즈프롬과 대한민국 빗썸,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이게 만들게 되면은 토큰을 지급한다는데 그 거래자가 토큰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도가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뺏어간 알리바바. 우리나라 지금 중국 그 인터넷 쇼핑 매장에서 직구 많이 하죠? 뭐 드론서부터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거 빗썸에서 거래되는 토큰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큰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겠죠. 아니면 중국 게임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서부터 여러 지금 게임들이 있죠? 아이템 구매용으로 돈이 나간다고요. 토큰 지급이. 그 토큰을 현금화시키는 건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사니까. 현금화가 된다고요. 그 현금화되면 어떻게 돼요? 토큰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되고 이것이 다시 북한으로 송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요. 러시아가 여기 개입하네? 이런 거예요. 원래 중국이 하려고 했었죠. 근데 중국은 좀 나가리 됐지.